수능은 어렵지만 정시는 쉽다. 자, 여러분은 수어 정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저는 입시 전문가 오대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박정호입니다. 네, 슬로건 외치는 게 왜 이렇게 좀 아직은 뭐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이게 딱딱 달라붙지 않는데요. 좀 경향이 수어 정식. 난 좋은데? 수어 정식? 자, 요즘 학생들 컨설팅 엄청 하고 있어요. 분위기 좀 어때요? 저희가 아직 수능 성적이 나오기 전인데요. 이 촬영 기준이 원래 8일이니까 내일 나오는데 지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.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수능을 현역들은 좀 못 본 것 같고 재수생들은 좀 잘 본 것 같고 그러니까 공부를 현역들이 많이 안 했다는 거죠. 아, 그렇지. 네. 이게 코로나 아예 직격탄 맞은 세대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혼자서 공부하는 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자습하다 보니까 좀 못 보지 않았을까. 지금 쉽다는 건가요? 어렵다는 건가요?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고1 그리고 예비 고3 공부해야 됩니다. 그렇지. 재수생 정말 세요. 막강합니다. 옛날처럼 재수생들이 깔아준 재수생들이 지금 없어요. 맞아. 다 기본 3등급 이상들이 재수하기 때문에 불과 몇 년, 3년 전만 해도 6등급도 재수했거든요. 근데 요즘 6등급 재수생들이 많이 없어요. 자, 그럼 이제 변별력 얘기 좀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 요 변별력 얘기에서 우리 수학 얘기를 많이 하시던 것 같던데 그 얘기 잠깐만 해주시죠. 그러니까 통합 수능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문과와 이과를 구분을 없앴다는 거예요. 그러면 결국 국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. 문과생들이 수학을 공부를 안 합니다. 저는 문과생들이 수학을 못 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표현합니다. 맞지. 네. 옛날에는 문과생들은 국어만 잘하면 됐으니까 수학을 조금 못해도 됐었어요. 커버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어요. 다 잘해야 되는데 우리 문과생들이 못해요. 맨날 고민하는 게 학통 어렵다. 어렵다. 미적 기하보다 변별력 유불리가 있다. 불리하다, 불리하다. 유불리가 있는데 거기서 좀 불리하다. 학통 만점 받으면 됩니다. 원래 물론 그렇지. 정말 유불리는 나 미적 만점 받았어. 학통 만점 받았어. 그렇지. 근데 만점 받은 표준 점수 차이가 5점 이상 난다. 그러면 유불리가 생기는 건데. 그렇지. 그 학통 만점 받으면 돼요. 점수 똑같습니다. 맞죠. 네. 만점 맞으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는 거고.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진짜 문과생들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수학만 잘하면 너희가 원하는 학교 어디든지 다 갈 수 있는데 왜 너네는 의대를 안 갈 거니까 뭐 공대를 그런 안 갈 거니까. 자, 그래요. 일단 근데 뭐 그건 맞고 네. 근데 오늘 이 이야기는 또 우리 정시 지원을 할 올해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니까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수포자는 그럼 대학 못 가는 건가요?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. 그러니까 22학년도에 입시에서는 수학을 다 반영했습니다. 올해 인서울. 23학년도니까. 올해 22학년도 인서울 학교는 수학을 다 반영했는데 올해 유일하게 인서울의 대학 중에 딱 한 군데만 수학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. 그 딱 한 군데가 오늘 이야기의 주제가 될 수 네, 있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그럼 그거 얘기 좀 자세하게 좀 한번 해주시죠. 네,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잘 들어야 됩니다. 수포자들이 정말 기대하는 그 대학교, 서울여자대학교입니다. 그럼 남자는 못 가네? 남자들한테도 제가 뭔가를 준비해 올게요. 남자들도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뭐가 있는지 제가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. 어찌됐건 올해 서울여대 입시에서는 수학이 필요 없습니다. 야, 이거 대박이네. 그럼 수학을 좀 어렵게 본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 그리고 인서울을 목표하는 학생들은 서울여대가 키가 될 수 있고 전략이 될 수 있다. 그쵸. 그 얘기 좀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. 수학을 미끄러든데 나머지 과목들이 괜찮다. 국어, 영어, 탐구가 괜찮다. 그럼 무조건 서울여대 가능하다고. 서울여대는 반영 과목이 몇 과목인가? 총 3과목입니다. 상위 3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을 버려도 된다는 거죠. 국어, 영어, 탐구. 자, 그럼 선택이 3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상위 3개 영역을 선택할 수 있다. 여기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? 그러니까 딱 보시면 학교에서 선택 과목을 반드시 넣어야 될 필수 과목이 아니라 요걸 넣어라가 아니라 내가 3개를 선택하는 건데 잘한 거. 4개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 3개?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겁니다. 국어, 수학, 영어, 탐구. 그 중에 3개를 선택하는데 반영 비율이 33.3% 세 과목이 다 공평하게 들어갑니다. 근데 여기 서울여대 팁이 뭐냐면 국어와 탐구를 잘하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왜요? 영어의 점수는 등급제이기 때문에 절대평가니까. 한산 점수가 절대평가니까. 1등급일 때 100점이고 2등급일 때 98점, 3등급일 때는 96점입니다. 그럼 등급점 거의 차이가 없네. 거의 영어는 먹고 들어가고. 네, 영어는 먹고 들어가고. 그러니까 국어와 탐구를 잘하는 애가 무조건 유리하다. 근데 수학은 안 보고. 안 보고 뺄 수 있죠. 그러면 이게 우리가 맨날 강조했던 같은 점수인데 반영하는 비율에 따라 대학의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. 더 중요한 포인트는 보통 이러면 수학에다 가산점 줘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가산점이 없습니다.
그러면 수학 못 본 친구들이 그 학교 수학 빼고 나머지 과목 갖다 넣는 건데 영어는 1, 2, 3등급 급간의 차이가 별로 없고 네. 근데 국어랑 탐구에서 그럼 보게 되면 얘네들이 변별력이 있을 거니까 대학에서는 국어랑 탐구 잘 본 친구 중에 여학생이 서울여대를 넣으면 된다. 그쵸. 아, 좋아요. 그러면 일단 한번 볼게요. 그럼 이제 그래서 결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. 서울여대는 몇 등급이 지원해라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요.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오늘은 12월 8일이 시점이니까 내일 점수가 나옵니다. 제가 지금 영어가 몇 등급이 3등급 안에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분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워요. 딴 과목 영어 말고 영어 왜냐면 수학이랑 국어랑 탐구는 퍼센테이지가 정해져 있는데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퍼센트 인원이 몇 네, 퍼센트인지 몇 명이 몇 들어가 명이 있는지. 지금 등급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그거는 모를 수 인원을 있지. 정확히 모르니까 정확히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작년 입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거예요. 그러니까 22학년도 입결보다는 분명히 올라갈 거다. 그러니까 작년 입결을 보고 지원하는 거는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. 오히려 이렇게 좀 변화된 부분이 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좋아요. 그러면 이제 서울여대 얘기 조금만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럼 서울여대 무슨 학과가 요즘 인기가 좀 좋은가요? 그러니까 인문계열로 보면 새로 생긴 첨단 미디어학과가 좀 인기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. 물론 경영학과도 인기가 있지만 또 이과 계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융합학과가 최근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과가 됐고 요즘 부모님들이 여기를 또 많이 선호하시는 학과가 됐습니다. 그럴 수 있고. 그러니까 학생들은 인기학과에 주목하는 것도 좋지만 인기학과 비슷한 신설학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합격선이 높은 소프트웨어 융합과와 비슷한 그 바이오 헬스 융합학과가 있는데요. 새로 신설됐다는 거예요. 신설학과는 입결에 대한 점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낮을 수가 있어요. 해마다 보면 신설학과는 조금 지원율이나 이런 걸 좀 꺼린 게 없지 않아 있었다. 왜냐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내 점수가 맞는지를 좀 불안해 하거든요. 우리가 이게 딱 다 입력해놓고 그거 있잖아요. 뭐 진땡땡 유땡땡이라고 있습니다. 그거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. 근데 거기는 허수가 많이 존재해요. 제가 듣기로는 여기 컨설팅 쪽에서 듣기로는 작년에 많이 못 맞췄다.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것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지원하는 전략에서도 개인의 선호도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박 실장 이야기했던 것처럼 신설학과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꺼려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인기학과인 건 알겠는데 그 인기학과 중에서 신설학과 비슷한 계열이라면 그쪽을 노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. 현실적일 수도 있다. 그 얘기 하나 언급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정식 컨설팅에서 리스트만 표로 만들어져 있는 그냥 숫자만 입력하는 값이 아니라 제가 봐도 마찬가지예요. 보면 심리적인 부분도 되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해마다 뭐 입시를 좀 경험해 보면 인기학과 선호도가 연도마다 좀 다른. 그러니까 선호도가 다른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 감정적인 부분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나. 지원의 경쟁률 부분에서.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. 어디 고등학교에서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그 어떤 사이트에다가 놓고 점수를 다 입력시켜놨다.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 벽을 쳐놨다 그러죠. 뭐 그럴 수도 있네.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만 100% 믿어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제가 여러 번 말하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정보 찾고 알아볼 수 있거든요. 제가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누가 이 구라더라 너 갖고 다니는 게 뭐냐고. 이거 별거 아니에요. 별거 아니라 이거 서울 특별 교육청 정부연구원에서 준 자료입니다, 그냥.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는. 이거 제가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. 누구나 다 다운받을 수 있는 건데, 저도 이거 보고 모집 요강 체크하고 입결 체크합니다. 물론 이제 똑같은 정보를 봐도 해석하는 영역의 차이는 물론 존재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, 우리 박 실장이나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성적표 12월 9일 날 나올 거고요. 그리고 12월 29일까지 원서 접수하니까 그럼 대략 3주가 있는 기간 동안에 그냥 우리 학생들이 이런 정보를 좀 꼼꼼하게 개인적으로 찾아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던 거죠.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부분이 이건 게 우리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하거나 선생님을 선택할 거는 할 때는 막 검색을 엄청 열심히 합니다. 커리큘럼도 열심히 보고 이 선생님의 OT까지 다 듣고 후평도 다 듣고 다 열심히 합니다. 근데 수능 끝나면 학교에 대한 모집 요강 찾아보는 학생들이 없어요. 거의 없지. 이거는 원서를 지원하고 내가 합격하고 나의 어떻게 되면 평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이 3주 동안 시간 동안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. 대부분은 그래요. 대부분이. 그러니까 전 답답한 거예요. 이렇게 다 자료가 너무 많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다 입력해놓고 나와 있는 표대로만 어떻게 지원하면 돼? 그렇게 되면 안 되지.
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려면 그 딱 선생님도 커리 찾고 어떤 선생님 좋은지 나한테 맞는지 다 찾아보잖아요. 근데 왜 이건 안 찾아보냐고.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지금 남은 딱 한 달여 시간이 결론부터 말하면 12년 동안의 노력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대입에 대한 결과의 분석치, 모집 요강을 분석하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이 물론 이 영상도 참고하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목표하는 학교 정보 많이 찾아보면 좋겠다. 이런 얘기로 좀 정리해보면 좋겠네요. 자, 그럼 공식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 박종호 실장에게 올해 서울여대란? 와. 어렵나? 이게 진짜로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즉흥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한 줄 평은 자, 그래도 기대합니다. 올해 서울여대란? 수학을 좀 더 공부할 걸? 아, 수학 공부할 걸? 그럼 어떻게 올해 지원해야 되는데, 우리 학생들? 그러니까 수포자들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. 아, 수포자들에게도 기회도 있다.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여학생들에겐 기회가 있다. 남학생은 제가 다음 편에 꼭 준비해서 올게요. 아, 좋네요, 좋네요. 역시 정시 역시도 정보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. 수능은 어렵지만 정시는 쉽습니다. 네, 오늘은 서울여대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